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이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구 집값 하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구 집값이 문제가 있다, 하락할 거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약간 지표를 가지고 뉴스에 이렇게 주제가 뜨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대구에 집을 갖고 계신 분이라거나 이제 대구에 실거주 집을 구하거나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대구 집값이 하락할 거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들이 떴나 이렇게 같이 알아보자면, 이제 청약 전쟁터였던 대구가 이제 미분양이 1000건이 넘었다, 집값이 조정받을 거냐라고 화두를 던진 뉴스가 하나 떴었고, 전국이 집 없어 난리인데 전세가나 매매가 다 올라가고 있죠. 근데 대구의 강남에서는, 대구의 강남이 어디예요? 수성구죠. 청약이 미달됐다. 대구 수성구마저 청약이 미달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구의 집값이 조정받을 거냐, 앞으로 좀 안 좋을 거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어떤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미분양 증가 탑10은 자료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분양이 그러면 누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1위가 역시나 대구 동구예요. 그러니까 대구가 지금 뉴스에서 이름을 올리면서 장식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1000건이 넘었다라고 했을 때 5월 전체 미분양을 봤을 때 1000건이 넘은 게 맞네요. 1052건. 근데 이제 미분양 증감으로 봤을 때 3월에서 4월 넘어갈 때 730건의 미분양이 증가한 걸로 나오고, 4월에서 5월 넘어갈 때 277건이 증가한 걸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4월에 더 많이 증가했고, 그 4월에 이어서 5월도 증가를 하니까 이제 1000건이 넘은 걸로 나오고, 지금 대구 전체라기보다 대구 동구 안에서 지금 미분양이 1000건이 넘은 거고, 이게 3월달, 이게 4월달, 이제 이게 5월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충북 음성이랑 뭐 경남 거제시, 울산, 울주군 이런 애들이 지금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탑 5 안에 들어가는 애들인데, 지금 물량면에서 가장 많은 애들을 봤을 때 사실 지금 경남 거제시가 가장 지금 물량이 많이 나오는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3월달, 4월달, 5월달 모두 지금 거제가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1200, 1000, 1000에서 조금 감소했다가 오히려 또 다시 5월엔 증가한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거제가 오히려 지금은 미분양이 더 많고, 왜냐하면 대구는 그래도 크잖아요. 광역시인데 거제시만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안에서는 얘랑 비교하면 솔직히 미분양 걱정한다고 하면 거제를 좀 더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우려하고 있던 대구 동구 자체가 지금 미분양 증가함률로 봤을 때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1000건이 넘은 거는 맞네요. 그래서 뉴스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항상 좀 유념하셔야 될 건, 뉴스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그런지 한번 자료도 찾아보고, 그럼 그게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좋은 거지, 약간 이렇대 라고 그 말만 덜컥 믿고 겁만 내고 시간을 보내다가는 자산 상승의 기회를 다 놓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따져보고 뺄 건 빼고 챙길 건 챙기는 식으로 가셔야지, 좀 무섭다,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모든 걸 다 제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자산 상승의 기회를 놓친 게 후회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볼 텐데, 지금 대구 전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분위기를 보이고 있냐라고 해서 이제 구별로 한번 알아볼게요. 대구의 이제 시장 강도예요. 매매 시장 강도고, 이거는 전세 시장 강도, 그리고 이거는 전체 가격이에요. 그래서 대구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게 달서구, 수성구, 서구. 2021년 3월에 대구가 정점을 찍었네요. 시장 강도에 있어서. 그리고 가격면에 있어서는 3월에까지 기울기가 빠르게 상승을 하다가 3월 이후는 약간 그 상승폭이 이전과는 다르게 좀 줄어든 게 보이죠. 그리고 시장 강도가 전체적으로 매매 시장 강도, 전세 시장 강도 모두 하락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시장 강도 얘기할 때 말씀 많이 드렸죠. 시장 강도가 하락한다고 가격이 하락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엑셀 가속기를 밟으면 속도가 점점점 증가해서 상승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시장 강도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시장 강도가 만약에 하락한다 그러면 자동차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지 가격이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매매 전세 가격 시세, 전체 가격의 매매 시세를 보면 가격이 하락했으면 밑으로 꺾어졌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상승폭이 이전에 비해는 현격히 줄어든 거죠. 그래서 시장 강도가 줄면서 상승의 폭이나 속도, 기울기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자료를 볼 때 좀 유념하셔서 보셔야 될 건, 제일 위에 있다가 제일 밑에까지 같이 떨어진 애는 지금 달서구고요. 그 다음이 이제 수성구. 지금 워낙에 분위기가 뭐 비슷비슷했다가 오히려 3월 이후에 동구나 북구는 올랐잖아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시장 강도가 여기까지는 올랐잖아요. 오히려 다른 애들은 고점이 여기인데 동구나 북구는 오히려 고점이, 시장 강도 고점이 그 이후잖아요. 여기쯤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 전세 시장 강도도 동구랑 북구, 서구까지도 이쯤까지는 상승을 하다가 그 이후에 하락한 걸로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구를 볼 때도 대구 전체 지역으로 대구가 이렇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구별로 나눠서 분위기의 흐름을 같이 나눠 보시면 좋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전에 비해 기울기가 줄었지만 요 밑에 있는 애들은 기울기가 별로 변화 없이 그냥 천천히 상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당장 미분양이 1000건이 생겼다 해서 뭐 가격이 당장 곤두박질 치고 빨리 뭐 빠져나와야 되고 이런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격이 상승 구간에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선 대구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수성구를 보면, 이게 대구 수성구 지금 시세예요. 맨 위에 있는 요게, 여기 있는 여기 그래프가 요 맨 위에 있는 게 그래프 그 시세인데, 지금 뭐 상승폭이 워낙 컸다가 지금 2021년도 들어와가지고 상승폭이 둔화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 얘가 이렇게 바닥으로 꺾지는 않았죠. 아까랑 똑같이.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고 수성구 멀티 차트로 보는 거고, 시장 강도만 봤을 때는 이때 이후로 그냥 확 꺾였죠. 그러니까 상승폭이 확 줄었다. 그리고 이것과 같이 거래량도 이때가 마지막, 작년 하반기에 마지막으로 거래량 폭증이 한번 터지고 그 이후로는 슬슬 거래량이 줄어갔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미분양 물량이 1000건 이상 쌓인 동구는 어떠냐? 멀티 차트를 한번 보면, 이전에 2020년 말부터 상반기 2021년도 초까지는 기울기가 크게 증가해서 가다가 지금 똑같이 2021년 상반기부터 3월부터죠. 미분양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상승이 둔화돼서 이렇게 가는 거죠. 얘도 그렇다고 가격이 이렇게 확 떨어지는 건 아니다. 시장 강도가 꺾이면서 거래량도 줄면서 어쨌든 지금 가격은 강보합, 약보합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대구 전체 멀티 차트를 보면 동구가 어렵고 뭐 수성구도 청약이 미달됐다 하지만 대구 자체도 가격이 꺾이진 않았어요. 다만 상승이 둔화됐을 뿐. 전세 시장도 보면 사실 미분양이 증가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요소가 전세가거든요. 전세가. 근데 전세가를 봤을 때 지금 가격이 어때요? 떨어지진 않고 보합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매가나 전세가나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보합을 유지하다가 다시 오를지, 보합을 유지하다가 떨어질지는 다른 요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대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광역시들은 어떤데 라고 해서 다른 광역시들이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매매시장 강도로 봤을 땐 대전이 한참 좋았다가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제일 높은 애는 부산이죠. 부산이었다가 지금 떨어졌고, 최근에 다시 인천이 활발하게 떠오르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이 이제 부산,
부산 그리고 대전 이런 애들이 지금 여기쯤에 와 있네요. 그래서 시장 강도로 봤을 땐 지금 인천 이외의 나머지 광역시들은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진 않다. 가격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부산이 치고 가고 있고 그 다음이 인천, 그 다음이 대전이네요. 그 다음이 대구, 울산, 광주. 울산이 이렇게 다른 이렇게 밑에서 설설설설 기다가 이렇게 올라왔던 구간이 있었던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부산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은 이전보다 약간 기울기가 줄어든 거죠. 인천도, 근데 인천은 쭉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보는 대구는 좀 지울까 봐요. 대구는 대구는 완만히 증가하다가 상승폭이 줄어서 그냥 쭉 앞으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후로 광역시급들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 매물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대구가 미분양이 증가했다고 했죠. 그리고 가격이나 전세는 보합을 유지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공급 물량이 많다, 조정될 거다, 이런 뉴스들이 뜨면서 그럼 과연 대구의 사람들은 막 그 매물을 막 내놓고 너도 나도 팔려고 하고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서 너도 나도 팔려고 하는 분위기냐라는 걸 보려고 하면 이제 매물수를 보면 되거든요. 대구의 매물수를 보면 지금 3만 건 정도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부산이 더 규모가 크니까 부산은 5만 건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추이를 봐야 되는 거죠. 그 개수 건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작년 2020년도 10월에 이제 매물 건수가 최고치를 찍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냐라고 보면 부산은 그 이후로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은 조금 다시 고개를 들면서 매물수가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보라 색깔이 대구거든요. 지금 나머지 애들은 다 매물수가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뭐 그렇게 확연하게 보이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광역시들은 대부분 비슷한 모양으로 매물수가 감소하고 있는 거죠. 사람 매도자들이 물건을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매물을 적게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구 같은 경우 이 대구만 매물수가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그러면 대구 사람들이 좀 불안해서 매물을 증가시켜 놓는 것도 있겠구나, 아니면 뭐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이것만으로 매물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앞으로 집값 떨어질 거야,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실 때 그거에만 너무 치우치셔가지고 그 데이터 하나로 모든 결론을 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노파심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대구 지역 내에서 지금 4월 이후에, 지금 4월 이후부터 지금 미분양 물량이 지금 확 증가했죠. 그래서 최근까지 그러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라고 이제 검색을 해본 거죠. 그랬을 때 매물 건수가 지금 500건에서 요 정도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 거래량은 80건, 뭐 20건 이렇게 된 애도 있네요. 그리고 그렇게 거래된 애들을 보면 가격이 쭉쭉 증가했냐라고 하면 생각보다 가격은 많이 깎이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는 많이 됐고 매물도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8개 거래된 애들도 지금 달성군이 좀 매물이 많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달성군 구지면에 과학마을 청아람이 지금 전세 가격이 조금 떨어졌고 4월에 비해 28건이 매매가 거래됐고 전세는 8건이 거래됐네요. 그리고 매물은 385건. 그래서 지금 광역시급을 보면 매물 건수가 거의 200에서 한 300건 정도가 나와요. 근데 지금 대구는 400에서 500건 정도, 상승 1, 2위는 그 정도 나오니까 그래도 대구가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긴 하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거래가 좀 매물이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상승폭이 여기 좀 큰 애도 있고 그렇지 않고 좀 작은 애들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 있는 애들이라고 해서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애들이라서 가격이 팍팍팍팍 바로 막 빠지고 막 당장 물건을 던져야 되고 막 가격을 막 1000, 2000씩 깎아줘야 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시겠죠? 그리고 대구광역시가 지금 공급 물량이 많아서 지금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2021년 이제 2019년까지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면 대구는 좀 워낙 그 공급과 수요를 잘 맞추지 못하는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로 항상 거론이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2008년, 2009년 이때도 공급 물량이 많아가지고 이때 또 리먼 사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2012년까지 이 대구가 사실 미분양의 무덤으로 되게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무서워서 집을 못 지었었어요. 그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였고, 그러다가 가격이 이제 2014, 15년에 이제 2배가량까지 막 올라가게 되거든요. 2배로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무서워서 막 때려 짓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소하게 그냥 필요한 부분까지만 이렇게 지어서 이때도 그렇게 많은 공급 물량이 몰리지 않아가지고 가격이 쭉쭉쭉 더 갈 수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2016년, 17년 이때쯤 공급이 또 많이 있어서 이때 가격이 살짝 조정을 받았었죠. 그래서 대구는 가격 변화가 되게 다이나믹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이때 미분양의 무덤이었다가 미분양이 다 해소가 되고 여기로 올라가는 요 시점에서는 가격이 2배가 되거든요. 2억짜리가 4억이 금방 돼요. 그러다가 이때 16년, 17년 요때 와서는 가격이 또 막 공급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달별로 천만 원씩 달별로, 그러니까 2억짜리가 4억이 됐잖아요. 이 4억에서 달별로 1000만 원씩 떨어지던 때가 이때거든요. 또 근데 또 이후 또 공급 물량이 없잖아요. 또 이때 가격이 또 오르고. 그래서 이 공급 물량에 정말 착실하게 그 시세 변화를 보여주는 지역 중에 하나가 또 대구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또 올랐다가 지금 2020년, 2021년도가 들어서면서 또 공급 물량 이상으로 좀 공급이 되고 주변에서도 좀 공급 물량이 있었고 대구 근처에도 또 공급 물량들이 있잖아요. 인근에 있는 애들이. 그래서 이쪽에 있다가 지금 2022년, 23년 2023년에 지금 정점을 찍죠. 공급 물량이. 원래 필요량이 102,000인데 지금 35,000, 거의 3배가량이 공급이 될 게 예정되어 있는 거죠. 대구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2년 지났을 때 공급 물량에 폭탄을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전세 맞추려고 하면 힘들 수 있고 매매할 때는 그 내 가격을 제대로 못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구를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하면은 2023년 공급 물량 공급 폭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얘네들이 그러면 어디 공급이 되냐, 어디가 제일 리스크가 있을 거냐라는 거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 구별로 좀 봐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대구 지역 쪽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쨌든 수성구, 대구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성구가 여기 있고요. 그 옆에 남구, 중구, 서구, 달서구 여기 위주로 우선 사람들을 많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공급 물량이 많은 이제 동구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연도별 입주 물량을 봤을 때 2023년에 중구가 4,500, 동구가 8,600 많죠. 서구도 7,100으로 많네요. 그리고 남구는 845, 북구가 2,000, 수성구도 6,000이나 있네요. 6,600, 달서구 2,000.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수성구도 그렇고 동구도 그렇고 서구도 그렇고 지금 5천 이상 이렇게 되는 애들은 아무래도 지방은 인구가 빨리빨리 유입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구는 또 약간 분지 지형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좀 적은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솔직히 들어가는 것도 이제 주변에서만 들어가고 막 이렇게 이동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어쨌든 2023년에 공급 물량 폭탄, 그리고 이런 애들이 지금 분양을 했을 때 미분양이 뜰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그러면 여기서 아까 봤을 때 수성구랑 서구랑 동구
이쪽에 지금 공급량이 유독 많았잖아요. 중구도 5천 정도 되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나는 대구의 강남 정말 좋은 데서 살고 싶어, 내가 집을 실거주를 하고 싶어 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수성구에 입주 물량이 있어서 내가 지금 사면 가격이 조정되는 거 아니야? 내가 사면 집값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사고 나서 집값이 떨어지면 되게 좌절하시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집을 쳐다보지 않게 되거나 이렇거든요. 근데 시기를 잘 타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이 굵을수록 지금 이쪽에서는 나가는 거고요. 요 빨간색은 전입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보라색은 전출이고 노란색은 전입이에요. 전입이 두꺼운 게 어디예요? 동구죠. 나가는 건 경산시죠. 전입 전출로 봤을 때 지금 경산시로 수성구가 많이 나가기도 하지만 동구로도 많이 나가고, 동구로 사실 유입이 동구에서 수성구로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달서구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어때요? 동구가 지금 같이 입주 물량이 많고 지금부터 지금 미분양이 가장 먼저 쌓이는 데가 지금 동구잖아요. 그럼 동구로 들어오는 수요가 어때요? 적어질까요? 많아질까요? 동구가 이미 힘들고 가격이 싸지면 여기서 넘어오는 수요가 어떨까요? 우선 동구에서 가격이 싸지면 여기서 살 사람들은 살겠죠. 그리고 수성구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대기 수요가 또 수성구로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건 그거예요. 여기에 실거주 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수성구에 입성하고 싶겠죠. 그래서 수성구의 가격이 떨어지면 일로 대거 유입이 될 거예요.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여기가 안 떨어지고 나는 가진 돈이 별로 없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을 수 있는 뭐 주변부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공급 물량이 수성구랑 동구랑 많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서로 인구를 많이 주고받았는데 지금 서로 2023년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동구는 상대적으로 수성구보다 훨씬 힘들 수가 있고, 수성구는 상대적으로 좀 23년도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건 그때가 됐을 때 과연 지금 집값보다 23년도에 집값이 저렴할 거다, 더 쌀 거다, 좋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쌀 거다, 이거는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지켜보면서 물량을 얼마나 이 대구의 사람들이 소화를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서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지, 지금 당장 확신해가지고 딱 장담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쨌든 23년에 대구가 입주 물량이 많이 잡혀 있고 그때 입주할 물건들을 지금 분양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좀 미분양이 좀 뜨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실거주든 투자로든 관심을 갖고 있었던 지역이 대구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공급 물량을 지금 주 기준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면밀하게 하시면서 추이를 보시면서 이후에 그러면 공급 물량이 폭탄이 터졌을 때 가격이 더 쌀 거냐, 지금이 더 쌀 거냐를 비교해 가지고 언제 진입할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는 게 가장 관건일 것 같고,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추이를 보면서 내가 실거주하고 있는 집이다 그러면 막 멘붕이 와가지고 당장 너도 나도 팔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 집값 하락 시그널을 좀 보여주면서 이제 집값이 잡혔다라고 좀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의 시그널을 막 들이대면서 전국적으로 집값을 좀 이렇게 전국적으로 집값이 이제 하락할 거다, 조정받을 거다, 약간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확인한 거, 눈으로 직접 보고 근거가 확실한 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따져보시고 결정을 내리셔야지,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부안해동 하시다 보면 본인의 자산을 갉아먹을 수 있다라고 저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018년도에 그 HUG 여기 주택보증공사 여기서 미분양 관리 지역을 항상 매달 발표를 해요. 2018년에 가격이 우리가 많이 올랐죠. 급상승했던 시기죠. 그때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이만큼 있었어요. 이렇게 이만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렇게 올랐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발표된 지난달 6월 30일에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된 걸 보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정말 현저히
미분양이 많이 줄어서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거의 없다.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 거의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구가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그 부동산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하락의 전조 증상을 보이거나 하락의 분위기다 이런 거는 이제 시작되는 거다, 뭔가 시작되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미분양 관리 지역에 지금 대구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대구가 막 급하게 조정을 받을 거냐라고 하면 그거는 저는 당장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미분양 관리 지역에도 선정이 되고 미분양이 쌓이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 강도가 이제 0이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이제 가격도 조정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지 되는 거지, 지금 당장 막 어떻게 뭘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지금 만약에 대구에서 실거주를 이제 그만하고 이동을 하실 분들, 그리고 뭐 당장 투자를 하실 분들은 조금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어떤 근거나 자료를 보고 대구 부동산 시장의 앞으로 향방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지 함께 알아봤고요. 앞으로 좀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이다, 앞으로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는 지역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 요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